지금 이 자격증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 분도 있고 전혀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고 당연히 정보를 없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는 강의를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암기하고 쓰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지금 1페이지를 보면은 통칙하고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에서 배점이 5점 정도 될 겁니다. 100점 만점에서 5점이니까 좀 적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1점, 1점, 1점이 모여서 5점이 되고 5점이 10점 되고 해서 60점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는 정해지는 점수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개별 품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품목은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예상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목적 보게 되면은 적용 범위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뭐 다른 공부를 해오신 분들, 특히 중개사나 여타 또 뭐 기사 1차 이런 게 준비하신 분들은 객관식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감을 잡아가지고 외우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은 그렇게 해도 돼요. 1차 시험은 아직은 쉬우니까 또 사지선다인데다가 지문이 짧아요. 그래서 감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2차 시험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명확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암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다 암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량이 2차가 2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0점을 초과하지 못해서 이상 되지 못해서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다 암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산 문제도 있고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하나만 잘못 접근해도 그냥 엉뚱한 답이 나오니까 결과가 달라지겠죠.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횟수가 1회 2회 때는 정확한 답이 아니어도 점수를 조금씩 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4회 5회 오면서는 명확하게 답이 맞고 과정 맞고 해야 점수를 주는 아마 그랬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시험 때 다가오시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합격자 발표 모임 때 나오질 않으셔요. 그걸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다소 시험 볼 때 약간 뭐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뭐냐? 바로 명확하게 다 암기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은 공부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용어를 정리할 때 보통 우리가 용어 형태는 뭐냐면 A는 B하는 C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정의를 내릴 때 그러면 B하는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하는도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손해평가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걸 묻기도 해, 이걸 물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뭐하는 무엇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다 제시하고 이게 뭐냐? 이걸 묻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묻든 간에 물론 이제 다 쓰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소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그러면은 태양광이 이렇게 해서 쭉 시작되는 건데 그걸 다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점수의 배점이에요. 어느 한쪽을 칸막이를 해놓으면은 배점이 좀 작은 것들이 뭉쳐있다고 보시고 전체 쓰라고 한다면은 점수가 좀 더 배점이 더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어가 몇백 개 있는 건 아니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제된 것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1번의 계약자하고 2번의 피보험자는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냥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1차를 준비하신 분들도 이것은 공부하면 상법에서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원래는 이게 좀 구별이 돼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제 피보험자하고 계약자가 거의 동일인이거든요.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묶이는 경우를 왜 나눠놨느냐 하는 건데요. 보험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기 때문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뭐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와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를 보험자 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사업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다 100%는 아니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를 때 그냥 NH손보라고 부르면 돼요. NH손보.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의 그 개념을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업무를 주는 곳도 NH손보, 정확한 명칭은 NH농협손해보험회사예요. NH손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농림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자격증을 관계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주는 곳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내가 굳이 왜 세 가지 회사를 얘기를 해드리냐, 세 가지 얘기를 드리냐면은 간혹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또는 공부하다 보면은 좀 뭐 궁금한 것도 있고 해결할 것들이 있는데 손보 쪽에 연락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농림부 쪽에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줄여서 우리가 농금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뭐 우리가 뭐 답답하고 그럴 때 이분들에게 좀 궁금한 건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농림부나 농금원은 우리 자격증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하고는 조금 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먹여 살릴 때가 농림부예요. 그러니까 좀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고 또 속상하더라도 이야기는 좀 더 자제하셔서 필요한 것을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개념인데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원래는 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일반적인 손해보험 구별해서 보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제 동일인으로 보는데 보험 계약 때문에 지금 구별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즉 간단하게만 해두면 된다 이 말이고요. 나왔던 게 뭐냐면 4번이 나왔던 거죠. 이것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쓸 때에 뭘 쓸 거냐 하는 것보다는 이걸 생각하면 돼요.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은 농작물이나 가축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가축이 없냐면 지금 우리 이 과정이 농작물하고 가축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산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구별되는 거예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그다음에 뭐 인산물, 그다음에 양식수산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양식수산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살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도 전문 평가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농산물 품질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을 통과하신 분들은 농산물 품질 관리사가 손해평가인 위촉이 되죠. 농작물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손해평가사하고 횟수가 같아요. 같은 기수입니다. 그분들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이 없을 때 위촉을 했어요. 자격이 없을 때. 물론 이제 위촉이 됐고 저도 그 자격증으로 위촉 받은 사람이고 실제 평가인으로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많은 활동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손해평가사가 나오게 되니까 사실은 위촉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손해평가인, 위촉하는 손해평가인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손해평가사겠죠.
그래서 자격 시험을 본 평가사들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식 수산물에서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위촉될 수는 있으나 또는 다른 이제 뭐 박사 학사 이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양식수산물도 평가할 때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손해평가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농림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자격증을 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축도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범위는 들어있지만 가축 평가를 안 했거든요.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언제 가축을 하게 됐냐면 가축에 대해서 농금원에서 실무 교육을 했어요. 실무 교육을. 그리고 실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축이 드디어 평가사들이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양식 수산물도 언젠가는 손해평가사들에게 실무 교육을 하게 해서 양식 수산물도 평가하게 될 날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전을. 자,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보험의 목적은 여기는 빠지고요. 일단 농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보험에 가입하느냐.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신체보험 그러면 상해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손해보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어떤 걸 가입하느냐. 농작물인데 그래 모든 농작물이 다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두 개 항목이 2001년도에 사과배가 최초로 보험 역사가 2001년도에 사과배로 보험에 가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돼가지고 지금은 대략 67개 정도 품목. 그래서 2019년에 방법서에는 없지만 2019년에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배추, 무하고 그다음에 단호박과 그다음에 대파하고 당근 5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에 시험 그 업무 방법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새로운 게 그때 그 품목이 들어가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안 나왔으니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두 번째 이제 2020년도에 추가된 게 또 5개가 있어요. 또 5개가. 그래서 뭐 호두도 들어가고 보리도 지금 논작물에는 지금 벼하고 밀만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2020년도에 사업에 보리도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그래요. 이 손해평가사가 사람 수가 많으면은 서로 이제 경쟁을 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먹는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배분되는 양이 적겠죠. 그런데 이 손해평가사라는 이 직업 또는 이 자격증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제 평가하고 있는 지금 평가사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사가 하고 있는 일은 전체 손해평가라는 게 10을 놓고 봤을 때 10이라고 봤을 때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이나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일의 양이. 그러면은 결국은 숫자가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업무들이 우리에게 더 배분이 많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파치나 방금 했던 파치나 뭐 이런 것들이 시금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에 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합격했을 때 그걸 평가할 것이냐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돼요. 그래 왜 두고 봐야 되냐면 NC선보에서 평가사들이 업무 역량이 충분하니 자 그러면은 시금치도 한번 평가해 보라 하라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거냐면 2019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밭작물은 거의 양파나 마늘이 주였습니다. 조사하는 게. 그런데 올해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실제 했던 것들이 저는 이제 그 기간 안에는 좀 다른 일도 있고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를 많이 못 가봤는데 고추, 고구마 그다음 최근에 콩 같은 것도 최근까지 11월 말이 콩이 보험 종기가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콩도 그때까지 조사를 했던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 배추,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노지 배추도 지금 평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품목이 늘게 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비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왜 그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냐면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볼 수는 없었으니까 아직은 가보지 못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평가사가 되어서 현장에 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연상을 하면서 한번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농작물이면 농작물이 된다. 그 대신 이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농작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로 생산하는 작물들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도 아직은 많지만 덜 들어오지 않는 게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가 되는데 이때 나무는 과수,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먹는 과실나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실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물론 과실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의 목적 상품을 보게 되면은 종합이염 차에 대한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차는 나무가 아닌 거냐 그러는데 물론 차는 열매가 열리지 않죠. 근데 차는 어디에 분류되냐면 밭작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과수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차는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아도 그 차 나무이지만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세 번째가 있죠.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농업용 시설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하우스예요. 그런데 하우스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비닐하우스지만 실제 이제 보험 목적에는 유리하우스도 있습니다. 유리로 만든 유리로 만든 건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견고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해요. 우박이 자주 내리는 지역이라면 유리 온실은 좀 위험하죠. 우박이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이 바로 보험의 목적이 돼요.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따라 있는 부대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대 시설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다시 농작물인데 그러면은 총 5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농작물하고 여기 농작물이 같은 농작물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농작물은 노지 그러니까 시설을 하지 않는 노지라고 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시설하고 멀칭하고는 달라요. 비닐 씌우는 거 아시죠? 논에 밭에 양파 마늘 심을 때 비닐 씌워서 하잖아요. 일반적인 작물들 비닐 씌워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비닐 씌워서 합니까? 가장 큰 게 잡초 때문이죠. 가장 큰 요인은 잡초 때문이에요. 풀나지 말라고 너무 많이 나니까 성가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칭하는 건 시설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일정한 구조물이 있어야 시설이 되는 거다. 그래서 노지 재배의 농작물 얘기하는 거고 이 농작물은 뭡니까?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걸 쓰라고 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고 나면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알고 나면 참 쉬워요. 그리고 막상 시험을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책을 보면 쉬워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죠? 묘하게 그렇게 돼요. 기출문제는 그냥 쉬워요. 왜 쉬우냐면 부담이 없게 보니까 쉬워 보이나 보죠. 두 번째 시험은 정말 어렵게 봐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세 번째 못 썼다고 하더라도 돌아서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가 그것인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현장에서 풀어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러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저 많이 빨리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물론 시험을 좀 긴장해서 못 보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아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렇게 알면은 훨씬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외우신 분들이 훨씬 시간이 빠르겠죠. 최소한 이건 있어요. 쓰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나 썼을 때 쓰는 걸로 해서 20문제를 다 못 쓸 정도의 시간으로 부족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섭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좀 더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죠. 그래서 그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9번에 보험 가입금하고 10번에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리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럼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상법을 공부하면은 이거하고 이것은 다 구별되지만 그죠? 우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험 가입 금액에는 최대 보험금이란 말을 썼고요. 최대 보험금이다. 여기에는 최대 손해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용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는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고 보험 가액은 그 목적물, 그러니까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 가입 대상이 보험 목적물이라고 했죠. 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가치. 그러면 저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누구나가 자기의 목숨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언제 보면 자기의 목숨을 알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데요. 설계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당탕탕 설계해가지고 금방 오겠지 않습니까? 그때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그게 나와요. 물론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뭐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치는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면 3억의 가치가 있다 생각한다면 그걸 전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만 가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3억이라는 가치는 뭐다고? 보험 가액이에요. 내가 3억이든 1억 5천이든 1억이든 가입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크기를 논하기에는 어렵지만 굳이 따진다면은 보험 가액이 더 크고 가입 금액은 좀 작은 개념이다.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대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1마 자기 부담 비율인데 이때 자기 부담 비율이 10%부터 좀 다양해요. 10에서 15 뭐가 있죠? 20, 30, 40이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종합이죠. 그 다음에 적과제는 뭐가 있어요? 10, 15, 20, 30만 있죠.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것은 뭐 들으세요? 20, 30, 40 있죠. 대략 이 정도. 물론 가축은 좀 다릅니다만 또 시설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장문만 놓고 봤을 때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와 자기 부담 비율이 40%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1차를 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지금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이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배학을 공부할 거고 1차를 하면 2차를 하게 되면은 1과목과 2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공부가 좀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농구문에서 실시하는 3박 4일의 실무 교육을 받고 코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협회든 단체든 법인에 들어가게 되면 실무 교육 안 받고도 바로 법인에 취업이 돼요. 그래서 좀 좋은 조건이면은 운영비 그러니까 활동비 따로 주고 뭐 한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도 제가 이제 노는 평가사들 만났어요. 노는 건 일이 없어 노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에서는 지금 일이 없어요. 우리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쉬는 타임이에요. 레스트 타임인데 한 번씩 이제 제가 만나게 되는데 이제 지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평이 대한민국에서 손해평가사를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평이라는 법인이. 그래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제 물어봤죠. 우리 평가사 거기 몇 명이나 가 있어? 처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 20, 30명 되지 않나요? 이제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명 넘는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한 지평의 가장 큰 법인인데 그분이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인가 법인에 취업됐다고 하던 그 작년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60이 이제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갑이 되면은 서로 환갑된 사람끼리 몰래 만나가지고 서로 밥 사 먹어요. 왜냐하면 환갑이라고 내놓고 잔치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니 또 그냥 넘어가기는 서운하고 해서 뭐 밥을 먹은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좀 내가 70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정말 돈이 필요해서도 해야 되지만 그냥 놀고 있으면 좀 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법인도 물론 법인에서 뭐 50대 후반, 50대 초반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또 다 자기 법인들하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떡만 가져갈 수 없죠. 그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 때 못 갑니다. 그러면 저를 또 대안을 다른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서 그렇게 농작물 재보험에
관여하는 법인이 대한민국 여러 법인 중에서 대략 한 35개 정도의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에 몇 명씩 취업이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지평이라는 데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깨어 있는 회사예요. 제가 볼 때 그 법인은 왜냐하면은 손해평가사가 저희들이 보통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에 좀 많이 한 사람은 4, 5천. 근데 그건 법인의 4천하고 프리랜서 4천이 달라요. 왜 다른 거냐면 법인은 4천을 받더라도 활동비를 따로 줘요. 그죠?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걸 따로 주는 거고 프리랜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돈 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비용들이니까 조금 액수는 좀 적겠죠. 결국은 이제 저금 얼마 했느냐 보면은 법인 사람 더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프리랜서 장점이 뭡니까? 또 자기가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해서 또 다른 뭐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자격증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혹시 뭐 책 한 세트 줄 수 없냐고 물어보면 저희 이제 물론 뭐 드릴 수는 있죠. 그냥 이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한 부 정도 몇 부 저희 선생님용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야 공부가 되고 저는 전에 다른 걸 가르칠 때는 그냥 책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게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뭐 바로 막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쩝니까? 이건 분명히 비전이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해라. 투자 개념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투자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당당히 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체적인 손해평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 취업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 법인은 항상 뭐 광고로만 한 게 아니라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아요. 여성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알고 있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여성들도 현재 법인들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끝나면 만나요. 언제 만나냐면은 평가사들이 다시 내년에 일을 하려게 되면은 2년마다인가 3년 좀 법도 조금 달라져서 제가 요즘에는 신경 안 쓰는데 실무 교육을 받아야 보수 교육을 받아야 다시 코드가 나와요. 그때는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얼굴을 보죠. 봐서 이제 물어보면은 뭐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름 어려움도 있겠지만 일하는데 그러면 이 10%하고 40% 자기 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10%하고 20%는 뭐 숫자로 보면 얘가 0.1이고 얘가 0.2잖아요. 그렇죠? 0.2인데 절대값은 10%인 0.1하고 20%인 0.2는 절대값이 얼마 차이 나요? 배잖아요. 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했는데 10% 가입형 그 농가와 20%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금 지급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 배가 나는 거예요. 배가. 그런데 이제 계약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그 사람이 나하고 농사 짓는 경력이나 품종이나 또 재해도 비슷하게 만났는데 왜 나는 보험금이 적고 많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을 이왕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해두면 실제 응대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부담이 10%와 20%입니다. 그럼 또 계약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왜 10% 나는 20%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10%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3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요. 기본이. 그다음에 손해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손해율은 뭐냐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일일이 그거 설명하면은 여러분 힘 빠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해줄 필요는 없어요. 묻는 사람에게만 왜 그래라고 묻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이론을 공부했지만 잘 모르면 어쩝니까? 본인이 힘들죠. 평가사가 자기가 정당하게 해놓고 나도 나중에 민원이 잘못 건들면은 내가 말리게 된단 말이에요. 말리면 이제 내 평가에 대한 신뢰를 안 하겠죠. 그 계약자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한 어려운 고난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현장에서 그대로 써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이론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도 거의 민원 안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나름 다 대처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요. 대처를 할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계약자님이 실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죠.
어쨌든 자기 부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얘들은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본 사업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품목들이 20% 시작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게 국가 정책 보험이에요. 정말 이 보험은 이런 보험은 각 나라마다 있어요. 일본에도 농지의 이 보험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농어민을 도와주려는 정책 보험입니다. 정책 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보험을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어쨌든 시범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이 보험 계약을 맺고 사고가 나면은 피해 사실을 확인해서 피해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을 초과하면 보험금 지급해요. 똑같이 보험 상품으로 취급하는데 다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한 지역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험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본 사업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 정책 보험이라 할지라도 위험 부담률이 큰 것은 10%로 안 내간단 말이죠. 이것들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2, 3년 더 지나고 그러면은 다시 15나 10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파치나 지금 볼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온다겠죠. 그럼 얘들은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기 부담이. 걔를 또 2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충분히 농어민의 도움이 되고 또 손해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균형이 맞다 그러면 이제 본 사업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부담도 자꾸 줄여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는 이뻐서 10%고 나는 안 이쁘다고 20%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하실 때 이거죠. 뭡니까? 3년 연속 가입 가수원에 했어야 되고요.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낸 보험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다 하는 겁니다. 막 그걸 막 계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원리에서 사장님이 보험금을 안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조금 받았더라면 아마도 가능했었는데 계속된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회사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면은 자부담을 낮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죠. 다른 게 뭐냐면 일반 보험하고 일반 보험은 1,000만 원이 차량 자차다. 그런데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수리를 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이 무조건 최하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무조건 내니까 실제 100만 원에 대한 20% 20만 원을 내는 거니까 1,000만 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을 자기 부담 비율로 정해가지고 그걸로 돈으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에다가 뭘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면 뭐가 나와? 자기 부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손해액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 비율이면 자기 부담금은 원래 처음에 가입했던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뭐다고? 자기 부담금. 그러면 보험을 좀 아는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다시 반발해요. 아니 자동차 보면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렇지 않다. 뭘로 제시한다?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뭐다? 자기 부담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시면은 보험가입하고 그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어렵냐면은 양이란 말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죠. 다 비싼 말들로 보이는데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좀 알 것 같지만 처음 공부한 분들은 아주 심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평년 착과량, 그쵸? 평년 착과량이나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애는 평년 수확량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게 가입 수확량 대다가 그렇죠? 하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뭐가 되냐면은 기준 수확량이 되고,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은 표준 수확량도 있고, 그다음에 독특하게 벼에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보장 수확량이 있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입문한 분들은
용어도 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막 비슷한 말들을 쓰고 있으니까 좀 심란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선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 두 개가 적과전 상품에, 그러면 이제 적과전이란 말은 적과 종료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이걸 하나하나 다 해야 한다는 거긴 해요. 그러나 또 너무 이런 데다가 매몰되다 보면은 이 책 언제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못 끝내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될 사항이다 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모든 내용을 다 정의해 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니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요인일 때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것은 해거리를 방지하고, 그렇게 정의를 공부하죠. 이 과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적과라고 하는 게 해거리를 방지하고 알맞은 양의 수확을 위하여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따버린 것을 적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과일 속기가 적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농가에서 속는 행위는 과일만 속는 건 아니고요. 꽃을 속기도 해요. 그걸 적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꽃봉오리를 속는 경우도 있으면 그걸 적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잎을 솎아내는 건 적엽, 한자입니다. 전부 한자이기 때문에 적은 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과니까 뭘 속과? 적과다. 과실 속는다. 적화 그러면은 꽃을 속는다. 그러면 뭐 때문이냐면은 과수들이 적과를 하지 않으면 무가 쓸모없는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리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해거리를 하게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적과의 정의가 해거리를 방지한다 그랬으니까 적과를 하지 않으면 해거리를 하겠죠. 근데 적과 종료 이전인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사과나비는 적과가 6월 30일에 끝나는 거고 단감 떨봉감은 7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적과전 종합 보장 위험 상품에는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라 쓰는데 약간 용도의 차이는 있긴 해요. 여기에서 평년 착과량은 가입 수확량을 정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전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감수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감수량 산정입니다. 좀 어렵지만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은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지정해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 감사산장이죠. 이것도.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나무일 때는 전년도에 가입한 게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 전년도, 지금이 2020년 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제 지금 보험 판매는 지금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입은 전년도에 합니다. 2019년에 한 거예요. 그러면 과수원에 나무는 있지만 그 과수원에 그 나무에 잎이 사과배를 합시다. 물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사과배는 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과수원에 없죠. 다 떨어져 버리고. 잎이 다 떨어졌는데 사과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열매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과전에는 뭘 보장하는 거냐면 과실 손해를 보장하는 거예요. 과손해 손해를 보장하는 거고, 얘는 뭐 하느냐면은 수확 감소를 보장하는 건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지금 달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 상품은 과실 손해를 보장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은 종합위험 상품은 수확 감소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지금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지 않아요. 배나무에 배가 달려 있지 않아요. 단감 떨분감에 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뭘 찾았어야 되는 거냐면 평년 착과량을 찾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평년 착과량은 뭐냐면 찾을 때 5개년을 기준으로 삼아요. 5개년을. 그러니까 5개년이니까 어느 한때는 농사가 풍년이 들고 어느 한때 농사가 망해도, 그러나 평균은 생길 거 아니에요. 평균이. 그걸 구하는 공식이 바로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이고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다 똑같으면 하나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 방법서를 공부하면 흐름이 쫙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다만 김 씨와 이 씨와 박 씨는 다르잖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생명보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명보험은 똑같지만 김 씨가 가지는 가치와 성향, 이 씨가 가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 씨는 더위가 싫어해. 이 씨는 더위를 좋아해. 이거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들이 조금씩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농작물을 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공통은 있더라면 나무니까 뭐 나무가 가지는 게 품종, 수령, 주수 아닌가 이런 것들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성향이 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지런히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 양은 그냥 즉흥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즉 표준 수확량도 알아야 되고요. 실제 이 농지의 과거 수확량도 알아야 되고요. 기준 표준 수확량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공부하게요. 하나씩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양을 5개년을 잘 조합했더니 양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평년 착과량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을 줘요.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손보에서 여러 기관과 다 협력해서 올해 2020년에 사과 킬로그램당 가격은 2,344원으로 하자. 그러면 44원이면은 여러분들이 농가일 때게 뭐 4원은 뭐더기 붙여 그냥 2,240원으로 해.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수매를 여러분 하러 왔어 수매자가. 근데 지금 단가가 2,444원인데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한다고 뭐 4원 같은 거 붙이고 그래야 2,240원만 처리해주고 가. 그러면 뭐 좋지만 그러나 이게 1, 2kg면은 문제가 되지만 톤이 나오잖아요. 1톤, 2톤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도 꽤 만만치 않잖아요. 그걸 포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조사서에는 만원 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3,423만 원, 1,940만 원.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까 2,444원이었는데 그렇게 뚝 떨어지게 되느냐? 안 떨어져요.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때는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는 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사서에는 전부 만원 단위 미만으로 된다이며. 그러나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킬로그램과 단위를 다 계산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건데 해봤더니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핍니다. 꽃이 얼마큼 핀다고요? 많이. 어느 정도 많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사과나 배꽃이 한 번도 안 봤다. 나는 사과, 배, 복숭아 꽃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시 사니까. 나는 그분들을 지금 뭐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에 살았는데 아니 내가 내 운명이 도시에 살아서 화이트 칼라인데 내가 언제쯤 내가 사과나무를 밖에서 사 먹기는 잘해요. 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벚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벚꽃은 도시에 가로수로 다 있잖아요. 그만큼 꽃이 펴요. 꽃이. 그만큼 사과나무가 뱃나무가 살구 복숭아 나무가 올해 또 2010년 살구도 들어간다네. 와, 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앞서요. 걱정이 앞서는 게 뭐냐면 살구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구를 착과수소가 착과수소가 뭐냐면 그 나무에 몇 개의 살구가 달렸느냐. 원래 사과도 그래요. 그 사과나무에 10년생인데 몇 개가 달렸느냐를 우리가 카운팅 해야 되는 거예요. 개수기로. 앞으로는 오늘도 개발이 와 있다네요. 사진만 파박 찍으면 개수가 나온다네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누군가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드론이 찍어? 아니 찍긴 드론이 찍고 분석은 우리가 해야죠. 지금 제가 그 미국 검사관이 있다 했잖아요. 공유 검사관도 있어요. 제가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이제 형태는 민간 자격증이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나락 공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벼 공판하는 거 농협 상고 이런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 제가 속대해 가지고 했는데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왜 갑자기
많이 핀다. 예. 예, 살구. 그런데 그걸 이제 검사 요즘에는 그 RPC라고 해가지고 종합미고센터에서 농협에서 다 그 물벼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벼? 옛날 다 말렸잖아요. 막 아스팔트.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 막 마당이 말리는데 거저 깔고 아스팔트가 생긴 সময়부터 이분들이 아스팔트에다 깔아버려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차 다니면서. 그래도 잘 마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마르는데 이게 아스팔트에 깔면은 그냥 잘 말라요. 이게 안 위험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검사하는데 아니 살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만큼 꽃이 폈는데 살구도 물론 이제 우리가 판매용은 살구가 자두만 시간 살구 있잖아요, 그죠? 그지만은 얼마큼 날리겠어요? 살구가 이만한 아름다리 나무인데 살구가 꽃이 폈는데 살구는 또 속지도 않아요, 잘. 어마어마하게 달리는데 그걸 숫자 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기가 드론이든 카메라든 찍었을 때 그걸 분석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평가사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내에 평가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와, 기계화 된다는데 나 따봐야 내년에 못 써먹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죽어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AI가 온다 하더라도 알파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그 알파고라는 애가 하려면은 사실은 뭐부터 해야 돼요? 걔들이 하려면은 그 형량 때리는 그 판검사를 먼저 해야 돼. 그냥 그 애들이 먼저 해야 돼요. 우리나라 공정해지려면.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꽃이 핀데 요걸 다 키우지 않고 어쩐다고요? 꽃을 섞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적화. 열매가 됐어. 열매 섞이는 뭐라고요? 적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씩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새로 다니는 게 뭐냐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나무들은 과실나무는 재해와 상관없이 어쩐다고요? 적과 후 착과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거 하는 시즌이 7월, 6월, 7월 사이에 이 시즌이에요. 더울 때이긴 해요. 상당히 덥고 또 비까지 오면 습하기도 하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뭐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서울에 이제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이 계셔서 일부러 한번 불렀습니다. 표 조사할 때 내려오세요. 농김에 놀러 오세요. 한번 내가 농작물 재보험 평가를 하고 다니는데 한번 실습처럼 따져 보실랍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근데 내려오셨어요. 근데 하필 또 그날 또 그 태풍 막 10월 달에 많이 올 때 그때 오셔가지고 좀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평가를 다니기 때문에 차에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뭐 양말 몇 개부터 뭐 팬티야 뭐 슈퍼 사면 되는 거죠. 팬티까지는 있는 건 아니고 뭐 비옷이랄지 장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추고 떨어가고 죽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떨면은. 그러니까 뭐 비옷이랄지 많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모르니까 안 가져오셨을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비옷 내드리고 해갖고 한나절을 평가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보통 한 3, 40이고 일을 많이 하면 한 50은 된다 그랬. 그런데 우리 평가사들이 간혹 나한테 막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뭐라 하게요?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 일도 아니다. 이 정도 안 하고 남의 돈을 받겠냐고. 이제 물론 그분이 또 우리 일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한번 따라갔으니까 약간 원래 그래요. 일로 하면 힘들지만 재미라면 이게 재밌잖아요. 사실 일이라는 게 그래. 똑같은 일도 하더라도 이제 직업적으로 하면 좀 힘들잖아요. 뭐든지. 그러긴 하지만 지금도 내가 한번 물어봐요. 그때 한번 다녀봤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하여튼 좋았다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그분도 뭐 힘든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우리 수험생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도 되겠구나 한 거예요. 그 정도 일은 한다는 거죠. 누구나 그 정도 벌기 위해서는. 근데 현장에 가면은 대우 아닌 대우. 그러니까 받으려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안 받죠. 그것은 서로 불편하니까. 이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대우 받는 걸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분인데 저는 워낙 천선적으로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불편해요. 그냥 일단 그 격을 두는 게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저는 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약자를 대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속가내게 되면은 일정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착가소리 했어요. 했는데 이 양이
처음에 예상했던 게 뭐라고요? 이게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은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에요. 이 농지의 과수원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잖아요. 그런데 걔보다 일반적으로 같을 수 있겠죠. 뭐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실제 평년 착과량은 더 많았는데 적거나 아니면은 평년 착과량이 많이었는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11,000이라고 해서 착과수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농산품이기 때문에 그거느라 꽃이 핀 걸 적과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양을 예측을 못합니다. 대략 이 정도 양이겠거니 하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실제 양하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평년 착과량을 10,000kg이라고 가입을 시켰는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9,000kg이 나왔어요. 착과량 해봤더니. 왜냐하면 착과수에다가 과일 무게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양이 나오겠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9,000kg가 나왔다 해봤더니 뭐 지금 이제 편하게 설명하려고 딱 떨어뜨려 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10%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생기죠. 그러면은 실제 보험 가입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10,000kg으로 가입했는데 적과를 해봤더니 9,000kg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kg가 부족하죠. 그러면 어쩝니까? 그만큼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이 되는 거예요. 감액을 해서 가입을 시켜요. 그런데 회사는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 10,000kg에 대한 보험료를 받았죠. 근데 지금 9,000kg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1,000kg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 받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럼 어쩝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험료 환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말 명쾌하게 떨어지는 이 이론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과수원을 경영하는 경영주라면 지금 9,000kg가 착과되어 있지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착과가 10,000kg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000kg 이어야 1,000kg 부족에 대한 2019년에 핫한 상품이 뭐냐면 착과 감소 보험금이에요. 착과 감소 가시수를 정해가지고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1,000kg에 대한 물론 이제 자기 부담이 있긴 하지만 자기 부담을 빼야 되지만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가입이 처음에 얼마였어야 된다? 10,000 있어야 되잖아요. 10,000이 있어야 지금 적게 달랬으니까 그 차액만큼 자기 부담을 빼고 뭘로 받아?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평가사 입장에서는 10% 차이 나면은 원장 변경입니다. 바꿔줘야 돼. 계약자가 10,000kg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케이 콜 해가지고 10,000kg 해줬는데 다음에 조사한 사람이 9,000kg 검증고사나 재조사 했는데 9,000kg 나오면 어쩝니까? 그 전에 조사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페널티를 먹는다. 페널티를 먹는다. 페널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객관적으로 조사했는데 그만큼 양이 안 되는데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면 심지어는 50% 차이 나도 원래대로 해달라고 하는 계약자에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잖아요. 계약자는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던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손익가사가 민원 안 생기고 그냥 서명 잘 받아야 되니까 콜. 그런데 사고가 그때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난단 말이에요. 항상.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 것은 묘하죠. 사람이. 검증이 잘 안 걸려. 근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한 것이 검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더라도 이 묘한 세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차이 난 만큼 차이가 안 나면 차이가 안 난 만큼 어쩝니까? 다시 양이 정해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기준 수확량이야. 그러니까 기준 수확량을 얘기할 때는 뭐만 쓰는 거냐면 적과전 종합 방식에서만 기준 수확량을 써요. 얘들은 기준 수확량을 안 써요. 처음에 평년 수확 가입했어. 근데 부족해. 그러면 다시 조정해갖고 다시 뭘 정해? 평년 수확량으로 다시 가입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적과 착과수를 정해놓은 다음에 감액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를 한 번도 안 낸단 말이에요. 다른 종합은. 왜냐하면 그런 그 차이가 적은가 봐요. 적과전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이 현저하게 적으면은 다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19년 방법서에는 없는데 예전에 초기창기 2016년, 15년 이때 초창기 그 업무 방법서에는 종합도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가와 족과세를 했을 것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시험 안 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적어지면은 그로부터 또 재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재해가 발생하면 어쩝니까? 여기에서 자기 부담 감수량, 자기 부담했던 금액만큼을 제하고 그 초과가 된 피해를 발생했으면 그 피해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마찬가지죠. 평년 수확량에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공부할 거예요. 평수 미평을 한다 그랬죠.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가로 닫고 분의 평년 수확량이라는 공식을 계산하면 피해율이 나와요.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저 얘기를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공부라는 건 정말 희한해요. 지금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이 3개월 4개월 후에는 저하고 같이 대화가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될 거예요. 되는데 되는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저는 신기한 게 지금도 이제 뭐 현역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요. 특성화반에서 그러니까 상고나 공고 이런 과학고 이런 애들이 그 애들만 선발해갖고 공무원 시험 봐요. 보통 거기는 그래도 일반보다는 비율이 대수가 적어요. 거기는 보통 한 10대 1, 15대 1이니까 일반 공무원들 뭐 50대 1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좀 약간 혜택받은 이제 학생들인데 걔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걔들은 또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봐요. 국어, 영어, 한국사 밖에 안 봐는데 그거 해서 이제 공무원을 시키는 건데 작년에 7명 받고 6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년마다 이제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제가 학교 현역으로 남아있기는 조금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또 찾아주니 제가 현장 가는 것보다는 돈이 적긴 해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현장 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또 애들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돈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가 제일 성과가 좋았죠. 7명, 6명. 걔들은 이제 운세 팬 거죠, 뭐. 그죠? 공무원 됐으니. 일반 공무원인 거예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걔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랬는데 이제 걔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지금 걔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제가 야, 나 너희들을 처음 볼 때는 정말 심란하다. 그 애들이 인문계가 진짜 말하면 걔들도 아니까 본인도 아니까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걔들 인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계잖아요. 우리가 흔히 옛날 실업계니까 걔들이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이런 것도 약해요. 그러니까 걔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 첫 수업부터 이제 하죠. 그러면은 똑같은 반응이에요. 도대체 선생님 뭔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개념도 모르니까 아예 그 애들을 서서히 가르치죠. 아주 목이 터져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한 4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들이 찾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옛날 건데요 그래요. 또 그 언제 바꿨어? 내 맘대로 안 바꿔 누구 내 허락도 바꿨대 하고 바꾼 것도 나타나요. 그 정도가 되면은 애들이 이제 시험 볼 때가 다가옵니다. 보통 8월에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만 많다면야 어느 과목이든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더 차분차분히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또 뭐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날아갈 거예요. 확 날아가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구해가지고 하는데 요거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은 뭘로 정한다고요? 종합에서는 평년 수확량으로 정한다. 근데 이게 그냥 다 정하는 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할 수도 있다. 일정 범위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농작물에서는 100에서 뭡니까? 50, 100이고요. 그다음 벼는 추가니까 100, 초과한 거 가입할 수 있겠고 시설에서는 80에서 비감시설은 130이고 그다음에 원예시설은 90에서 130이고 가축은 50에서 150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 그래서 공부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차이점들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것들을 잘 체크해 놓고 적용을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은 평년 수확량 알아야 돼요. 적과제에서는 보험금 지급하려면 뭐예요? 기준 수확량 알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기준 수확량에다가 킬로그램 가입가격을 곱하면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피해율을 산정을 해서 자기 부담을 빼면 초과된 분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준 수확량은 뭐냐? 이게 과거의 통계 용어 정리는 외우실 때는 여러분 판단해서 외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아까 적과 그러니까 과일 속기 그렇게 쓰면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 과일 속기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와 있는 대로 써야 한다는 게
100%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못 쓰기 때문에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답안은 있는 그대로다.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그렇죠? 재배 환경, 비벼 관리, 재배 방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미팅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년 수확량은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고 표준 수확량은 뭐다? 예상 수확량, 예상. 이 정도 될 거다. 이것은 줘요. 출제자가. 줘서 얼마다 해년마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보장 수확량은 벼에서만 요구되는 건데 벼에서만 있는데 결국은 원래 벼에서는 평년 수확량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장 수확량이 또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만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벼에서만 신경 써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이런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 그게 뭐 17번, 18번 또는 뭐 19번 그다음에 29번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용어 정리 몇 개 더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게요. 잠시 뵙겠습니다.